예, 그러면은 제3절 자원 할당과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사업은 유지 구축해 나가고, 어떤 사업은 포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분석이 곧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각 사업들의 기업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적 사업조합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에 분석했던 핵심은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들의 경쟁적인 강점과 시장 매력도를 평가한 다음에 강한 사업에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약한 사업은 처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 기업이나 어떤 조직마다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BCG 매트릭스와 GE 매트릭스입니다. 자, 먼저 이제 BCG의 어떤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 미국의 어떤 경영 자문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어떤 개발한 방법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름을 따서 BCG 모형입니다. 그래서 BCG 모형이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성장률과 어떤 시장 점유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장 점유율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어떤 투입 산출 측면에서 사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한 분석 도구이고, 회사 내 여러 사업들을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란 두 변수를 양축하는 2차원 공간상에서 표시해서 각 사업의 상대적 매력도를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종축의 시장의 성장률을 사용을 하고, 이 횡축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란 것은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최고 경쟁자, 즉 자기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최고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또 로그를 붙이고 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성장률을 또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우리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우리와 어떤 최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어떤 나누어서 로고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1이 나옵니다. 1보다 어떤 큰 것과 작은 것. 그러면 이제 4개의 유형이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 상단에, 그 전에
각각의 어떤 SBU 사업들을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에 또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하는데 이 원의 크기를 각 사업별로 원의 크기는 매출의 규모에 어떤 비례해서 매출이 큰 사업은 원을 크게 그리고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은 원의 크기를 작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들은 만약 이제 A 사업이라면 A 사업과 같은 것을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 사업이다. 퀘스천 마크 사업이다. 왜? 성장률은 높은데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죠. 성장률은 높은데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은 사업을 퀘스천 마크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B와 같은 사업을 스타, 별과 같은 사업이다. 즉,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시장의 성장률도 높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둘 다 높으니까 스타, 별과 같은 존재이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제 C 사업이라고 합시다. C와 같은 사업은 캐시카우, 캐시를 쏟아내는 암소와 같다. 그래서 무슨 이제 다른 책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뭐 현금 젖소, 자금 젖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캐시를 쏟아내는 암소와 같다. 왜? 성장률은 낮은데 시장 점유율은 높으니까요. 그래서 성장률이 낮으니까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시장에서는 유리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둘 다 낮은 사업을 뭐 D라고 합시다. D와 같은 사업을 개와 같은 사업이다. 뭐 서양이나 우리나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개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개와 같은 둘 다 낮은 성장률도 낮고 시장 점유율도 낮은 것을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이런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에다가 표시를 해서 퀘스천 마크 사업이다, 스타 사업이다, 캐시카우 사업이다, 독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게 뭐 문제 내지 물음표. 저 퀘스천 마크 사업은 수익은 낮고 불안정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되게 어떤 신제품이 시장에서 처음 나오면 이 물음표 퀘스천 마크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은 바로 이렇게 가기도 하죠. 예, 수익은 낮고 불안정하고 현금 흐름도 지금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은 많이 쓰고 그래서 전략은 사업을 확대해서 스타 사업 별로 이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스타 사업은 별 사업은 수익은 높으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은 뭐 중립적이고 그래서 이 스타 사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를 계속 성장률이 높으니까 성장을 위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수입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투자해서 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중립적이고 수익은 많지만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카우 사업, 현금 젖소 사업은 캐시카우 사업은 수입은 높고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높다. 현상 유지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장률이 높으니까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높으니까 거기서 계속 수입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익은 높고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도 플러스고 현상 유지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개와 같은 사업은 어떤 수익도 낮고 현금 흐름도 중립적 내지 이제 마이너스고 그래서 철수 여부를 어떤 고려를 해야 된다. 둘 다 낮으니까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CG 매트릭스에 있던 그 4대 전략은 확대 전략, 유지 전략, 수학 전략, 철수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확대 전략은 이 퀘스천 마크 했던 사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해서 이 스타나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였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별로 이동시키기 위한 물음표였던 적절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유지 전략은 그 스타의 사업, 사업 단위였던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현금 젖소라든지 또 아주 강한 별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그다 드린다는 거죠. 사업 단위에 있던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장래가 어두운 현금 젖소라든지 물음표였던 적용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만 그다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현금 젖소, 캐시카우에 이제 많이 있던 적용을 합니다. 철수 전략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 단위를 철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음표라든지 전망이 어두운 기존에 했던 그 시장 점유율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독의 사업에 어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 어떤 4개의 매트릭스에 있는 그때에 따라서 이제 통상은 퀘스천 마크는 확대 전략, 스타 사업은 유지 전략, 캐시카우 사업은 수학 전략, 독 사업은 철수 전략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방법의 어떤 한계점은 이 BCG 모형은 현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어떤 투자 기회에 대한 평가에서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 매출액 성장, 이익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히 시장의 성장률과 점유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현금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자, 앞에서 우리가 SBU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워낙 회사가 크니까 가전사업,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전자레인지 등등을 전부 다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지간한 회사 같으면은 예? 냉장고가 하나의 사업이고 세탁기가 하나의 사업이고 뭐 가스레인지가 하나의 사업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삼성전자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 기기를 다 통틀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컴퓨터 사업, 그 다음에 무슨 뭐 프린트기 사업, 나머지 또 주변 기기 사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도 뭐 노트북과 어떤 데스크탑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사업의 범위라든지 시장의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성장률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현실성과 변수 측정의 한계에 따라서 이 모형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 지위가 강하고 시장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사업이 더 매력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G 모형.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BCG 모형은 횡축에는 시장 점유율, 종축에는 성장률, 이 단일 지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석에 이제 뭐랄까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G라는 회사는 BCG 매트릭스와 달리 외부 요인으로 어떤 시장의 매력과 내부 요인으로 경쟁 지위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다중지표를 이용을 해서 사업들을 평가했다. 다중지표라는 것은 이제 변수를 여러 가지 했다는 것입니다. BCG 매트릭스에 이용된 시장의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시장 매력과 경쟁 지위 지표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BCG 모형은 이 모형의 특수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모형은 초기에 G에서 개발되었으며 경영자문 회사에서는 맥킨지에서도 이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책에서는 뭐 맥킨지 모형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진출한 시장의 매력이 크고 경쟁 지위가 강한 사업에서 이제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형은 이제 왼쪽 어떤 그림에 어떤 보는 것과 같이 앞에서는 BCG에서는 시장의 어떤 성장률과 점유율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종축에서는 산업의 매력도, 횡축에서는 사업의 강점, 산업의 매력도 어떤 사업의 강점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3등분을 해서 총 9개의 매트릭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들을 이제 원을 그려서 표시를 하는데 이 앞에 BCG에서는 이 원의 크기가 그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원의 크기를 다르게 했죠. 다르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아니라 산업 전체, 경쟁사까지 포함한
산업 전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원의 크기를 이제 달리하고요. 거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표시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매력도라는 또는 뭐 시장의 매력도라고도 쓰는데 산업의 매력도라는 변수는 앞에서는 시장 성장률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전체 총시장 규모, 경쟁 정도, 기술 수준,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을 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게 5개의 변수만 했는데 분석자에 따라서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 또는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을 하고 이것들의 어떤 가중치를 중요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가중치를 매겨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강점 또는 경쟁 지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회사, 우리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장 점유율 하나만 사용했지만 무슨 시장 점유율, 품질 수준, 생산 시설 정도, 상표의 명성, 그 외에 어떤 독특한 특징 등등을 변수를 사용했고 이것 마찬가지로 분석자에 따라서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가중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력과 어떤 경쟁 지위는 높은 중간까지 이제 3등분해서 9개의 영역을 나누었고 원의 크기는 방금 얘기했지 시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전체 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하고 그래서 원의 크기에서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이게 이제 왼쪽 그 상단의 세개 매트릭스를 파란색으로 가운데를 노란색으로 저 오른쪽 하단을 여기서 이제 연한 녹색으로 했는데요. 무슨 빨강색으로 서로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제일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유지 방어 그래서 선택적 성장 투자 성장을 위한 투자 이렇게 해서 제일 오른쪽 하단은 전환 철수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매트릭스에 있는 사업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사업 역시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자에 따라서 이게 요인들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이 가중치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분석자에 따라서 똑같은 회사가 어떤 다른 매트릭스가 어떤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이 높은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조직의 어떤 사기라든지 무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느 한 사업에서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다른 사업 성과에 뭐 활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G 매트릭스는 워낙 그것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단순하고 어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제 앞에서 BCG 매트릭스가 오히려 어떤 더 실무에서는 더 많이 했던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4절 성장 방향의 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 방향은 집중적 성장, 통합적 성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적 성장은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척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다각화 성장은 집중적 다각화, 수평적 다각화, 복합적 다각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통합적 성장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가 있습니다. 앤소프라는 사람은 그림과 같은 매트리스를 만들었는데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신제품을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느냐, 또 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신시장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침투와 어떤 제품 개발, 시장 개척과 다각화로 어떤 나누었는데요. 시장 침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품도 기존 제품, 시장도 기존 시장,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쟁자 고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사용하도록 만들고요. 사용하지 않던 잠재 고객들을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고, 제품 사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을 사용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이빨을 닦는다, 반드시 했던 3번 닦도록 유도해서 하면은 시장이 매출이 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통신사들이 더 이상 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조금 이제 경쟁 기업들 간에 이제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침투입니다. 제품 개발은 이제 이런 시장 침투 가지고 성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기존 시장, 즉 기존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이 멀쩡한데, 전혀 뭐 하자가 없는데도 그냥 버리고 새로운 신제품을 사는 거죠. 시장 개척은 제품은 기존 제품 그대로인데 새로운 신시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국내 시장 이만 팔다가 뭐 중국 시장 등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죠. 또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세분 시장에 간다. 뭐 기존에서는 남성들만 상대로 팔던 것을 여성 시장에 뛰어든다든지, 우리가 이제 과거의 화장품들을
여성들만을 상대로 판매하다가 남성이라는 거대한 세분 시장이 놀고 있더라. 남성 시장이 뛰어든다든지, 더 나아가서 어린이 시장, 심지어 유아 시장까지 이제 유아용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대 지방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판다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뭐 신발을 판다든지, 뭐 그런 예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학화 성장은 집중적 다학화, 수평적 다학화, 복합적 다학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엔소프는 새로운 신제품으로 새로운 신시장에 뛰어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신시장이지만은 기존 제품과 상관이 있는 신제품이냐, 전혀 새로운 신제품이냐, 시장이 기존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어떤 새로운 신시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 다학화는 제품 자체가 기존 제품과 기술적으로 유사해서 시너지가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선박 제조회사가 공작기계를 제조한다. 어떤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어차피 기계회사니까요. 이 공작기계를 하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다각화는 제품은 전혀 어떤 새로운 제품, 즉 기술적으로 무관한 어떤 제품을 개발하지만 시장이 유사하다. 네? 젤제당이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유통 경로는 또 같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현대상선이 카페리를 현대상선이 주로 이제 화물선을 가지고 어떤 하는데 카페리 여객선을 가지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다각화는 제품도 기존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신제품이고, 시장도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어떤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신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 기술, 우선 제품 및 시장에 어떤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신제품, 신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제일제당이 무슨 전자회사라든지 화학 분야에 어떤 진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시멘트를 만들던 동양시멘트가 매직셰프라는 주방기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시장도 기존 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회사 전체의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래서 다각화 성장을 통해서 전략적 격차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성장. 통합적인 성장은 기존에 있던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데 그것이 수직적 통합이냐 수평적 통합이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두 개의 회사 간의 어떤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서 서로 다른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산 단계가 있고 유통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러면 생산 단계 앞에 뭐가 있죠? 원재료, 부품 공급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품회사, 뭐 생산회사, 생산 조립회사, 유통회사, 뭐 유통회사들 중에서도 도매상, 소매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두 개 회사가 통합을 하는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수직적 통합은 다시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자인 자동차 회사가 부품 회사, 무슨 뭐 철강 회사, 또는 무슨 유리 회사를 통합한다. 그것은 뒤쪽에 있으니까 후방 통합이 될 것이고, 생산자가 유통회사를 통합을 하면 앞쪽에 있으니까 전방 통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실은 이제 자동차 조립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상당수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판매 회사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전방 통합도 하고 후방 통합도 합니다. 수평적 통합은 같은 단계의 두 개 회사가 통합을 한다.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를 통합을 한다. 유통회사가 다른 유통회사를 통합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평적 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백화점, 이마트가 이제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뭐 이마트를 설립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월마트를 통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 월마트가 진출을 했다가 망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 월마트를 신세계 그룹이 어떤 인수를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통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통합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수평적인 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인수합병이라는 용어를 어떤 많이 쓰는데 M&A merge and acquisition 해서 인수합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수합병인데 우리가 이제 통합이죠. 미국의 이제 AOL이라는 인터넷 회사는 2000년에 이제 타임워너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가 뭐 10년 후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했던 1600억 달러이던 시가총액이 뭐 결별하기 직전 2009년에 30억 달러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뭐 인수합병이다, 통합이다 이렇게. 디즈니 월드는 2000년 초에 슈렉을 만들어낸 드림웍스라는 회사와 이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006년에 픽사를 인수를 해서 토이스토리를 만드는 뭐 서로 잘 나가고 있죠.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구글은 2006년도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적자 기업인 유튜버, 뭐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가 적자였다니까 요즘은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사실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함으로 해서 요즘 더 잘 나가죠. 인수해서 뭐 성공을 했고요. 아마존은 2017년도에 홀푸드라는 식품업체를 인수를 해서 오프라인에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야말로 이제 수직적 계열화되어 있는데, 예? 조립 생산을 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뭐랄까 뭐 후방 통합에 해당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게 뭐 모듈이라든지 어떤 엔진, 변속기, 엑셀, 뭐 예? 전자적 반도체, 어떤 앱, 뭐 시터, 램프를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파워테크, 뭐 현대다이머스, 현대캐피코, 현대오트론, 현대 MN소프트 뭐 등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예? 뭐 유통회사인 뭐 서비스, 물류, 광고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여러분들 물류회사죠. 뭐 이노션, 예? 광고회사입니다. 예? 등등의 어떤 회사들을 어떤 가지고 있습니다.